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의학과 건강 100세를 담당하고 있는 신경내과 전문의 전희택입니다. 오늘은 조만철 정신과 전문의를 모셨습니다. 현재 LA 한인정신과협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시고, 조 박사님은 1970년에 한국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73년에 미국으로 와서 코네티컷 의과대학에서 정신과 전문의 수련을 끝내시고 미 육군 군의관으로 8년간 근무하신 후 1990년에 LA 카운티 병원에서 저소득층 아시아 정신질환과 책임자로 활동하셨습니다. 1992년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수백 명의 한인 환자들을 돌보아 주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현재는 LA의 정신과 병원을 개업하시고 또 시와 음악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조만철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 박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전 박사님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요즘 보면 말이죠. 네. 통계 지난 10년 내지 20년 동안에 이 불안증,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증가됐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또 이 불안증 약이든지 우울증 약을 쓰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것은 현대 문명의 부산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병이 생긴 겁니까? 새로운 병, 현대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겠죠. 그 전에는 잘 없었다가 네,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모든 것이 복잡해지면서 그렇죠. 이런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겠군요. 네. 이 우주 과학이 발달하고 인터넷, 이 컴퓨터, 이 현대 문명의 이 눈부신 이 빠른 속도, 네. 이것을 견뎌내려면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든지 이 불안증이 없을 수가 없겠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삶의 그 자세도 네. 이 경제 체제가 네, 처음부터 이제 경쟁 체제로 나가니까 뭘지. 계속적으로 이제 어릴 때부터 네. 유치원 때부터 이제 한국도 심하잖아요. 경쟁이 심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경쟁이죠. 그러니까 조금 슬로우 다운 하려고 해도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네. 자동차가 계속 달리면 이제 엔진이 과열되듯이 그런 현상이 모든 층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일종의 과열 상태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세상 문명이 발달되면서 거기에 따라가려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만큼 긴장을 더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압박감도 느끼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약물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네. 대개 무슨 약들을 씁니까, 이 경우에? 주로 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네. 우선 내가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네. 그 이제 스트레스 정세를 말씀드리면은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잠을 못 자고 네. 소화가 안 되고 네. 정신이 혼돈스럽고 그렇죠. 그러다가 신체적으로 약해집니다. 네. 그러면은 점점 더 신체가 약해지면서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힘이 떨어지고 결국은 우리 정신과라는 것도 뇌신경 조직의 그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약해지면서 결국은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제일 심한 증세가 싸우게 돼요. 그렇죠. 화를 내고. 그래서 싸우든지 아니면은 속으로 참으면은 화병이 생기고 네. 우울증이 되고.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화병,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 심지어는 정신착란증 이런 증세로 다 발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제 증세들이 생기고 네. 또 이것이 이 사회적으로 또 어떤 그 집단적인 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이 그 소위 이 교내 총격 사건 네. 뭐 이런 것들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단적인 그 장애 작용. 네,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자기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사회적인 그런 그 안전에 대한 관심, 좋은 정치를 한다든지 네. 그런 그 문제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이런 여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방치함으로써 이제 정신과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자기의 병의 정세 때문에 네. 그런 주로 제가 보면은 이제 창만증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네. 이런 정세로 인해서 이제 화풀이를 하게 되고 그런 총기 난사 사건 이런 것이 많이 생깁니다. 조 박사님은 이 스트레스 환자들을 많이 보시게 되니까 그렇죠. 결국은 뭐 우울증 환자도 많이 보시겠고 네. 또 정신 상담을 많이 하시고 네. 또 그 조 박사님의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 네. 그 시와 음악의 시간 네. 그 아름다운 음악과 시로 이런 분들을 많이 도와드린다고 제가 듣고 있었는데 네. 결국은 그게 어떻게 도움는 작용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상담 치료, 스트레스 환자들은 이제 처음에 이분들이 이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네. 아니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더 병이 심해지기 전에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말로서 이제 상담을 하죠. 무엇이 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가? 네. 이 사람이 이 그 스트레스를 견디는 그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에 이제 신경적으로 많이 이상이 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위산이 많이 분비된다든지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그렇든지 아니면 이제 내 신경 전달 물질이 예민해지면은 불안해지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수면장애도 공포심이 생기고 수면장애가 오고 그래서 식사도 못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담으로 이 스트레스를 이제 내가 피할 건지 어떻게 조절할 건지 남의 도움을 받을 건지 이렇게 체계를 잡아주고 네. 그다음에 잘못된 아까 이야기하신 그 약물 치료 네. 너무 이제 아드레날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자기 조절이 안 될 때 이런 것은 약물로서 그것을 조절해 줘야 되고 잠을 며칠 못 자면은 일반 사람도 불안해지고 정신이 혼란 오고 잘못 뭐 운전기사가 실수를 한다든지 사고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라는 것이 단순히 잠만 재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어느 정도의 우울증, 긴장감, 잠을 푹 재움으로써 많은 그 신경 문제들을 안정을 시켜주는 그렇죠. 그래서 안정제 중에는 이제 주로 이제 알프라졸람이나 클로나제팜이나 벤조다이아제팜 계통 네. 이런 약들을 그 필요한 시기에 그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약을 씁니다. 네. 그리고 상담 치료, 약물 치료 그 외에는 주위에 그 자기가 이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음식, 제일 기본적인 거, 운동, 그다음 좋은 사람들과의 대화, 행동을 같이 하는 거, 그리고는 이제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같이 받지만은 개인의 심리적인 그런 옛날에 쌓였던 그런 그 상처, 아픔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이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는 이제 감정을 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시가 주는 메시지, 네. 그리고 좋은 음악을 같이 줌으로써 자기의 그 신경을 평화스러운 그런 차분한 희망적인 이런 감정 상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제가 시와 음악이 그 심리적 치료에 그러니까 도움이 뇌 되는 작용은 그때의 뇌 작용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의식적으로 네. 우리의 생각을 평화스럽게 해주고 네. 감정을 컨트롤해주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소위 corrective emotional experience라는 네, 그게 바로 심리 상담의 제일 기초적인 근본적인 겁니까? 네,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늘 부정적인 거, 희망 없는 것만 생각이 버릇처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자꾸만 반복하는 그 생각의 그 잘못된 그 현상, 거기에 따른 불안감, 이것을 자꾸만 반복적으로 느끼게 되면은 이런 분들은 평화스러운 감정을 한 번도 못 느끼게 돼요. 네. 그래서 그 뇌신경 전달 물질들이 너무 과잉된 그런 상태를 이제 생각을 정돈하고 감정을 평화로운 감정을 만들어주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네. 그건 종교적인 거, 예술적인 이런 많은 다른 분야들이 제가 듣기에는 조 박사님의 정신 상담을 한번 하면은 아주 환자들이 많은 증세 진전을 본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또 조 박사님은 그 블로그를 쓰시죠? 네. 그러니까 조 박사님의 경험은 어때요? 그 환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는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고칠 수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겠죠. 예. 근데 조 박사님은 이런 치료를 하시면서 또 스스로 그 환자 보시는 거를 즐겁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조 박사님을 고맙게 생각하고 찾아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솔직하게 농담도 하고 이러지만은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요? 그런 거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의사가 모든 건 다 고칠 수 없는 거고. 그러면요. 그리고 우리 삶의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우리를 격려하는 것이 남을 도와줄 때 네. 남에게 그 희망을 주고 싶어 하는, 제가 생각하기로 희망 중에 가장 고상한 희망이 남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희망. 그 어려운 말이네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그런 희망. 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것이 곧 자기를 더 건강하게 하고, 최소한도 조 박사님이 직접 치료의 효과를 못 볼지언정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한다. 그런 인식을 환자들한테 주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음악하고 그 시, 아름다운 음악과 시를 들으면은 네. 우리 마음에, 우리 머리에 어떤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그 어머니라는 시에다가 이제 조용한 음악을 낭송하는 것을 이제 CD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네.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년 동안 울지를 못했대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 시를 듣고는 그냥 한 이틀을 울었대요. 네.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그 시를 안 듣는답니다. 옳지.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네. 이 감정이 너무 억울한 것, 너무 슬픈 것, 네. 너무 그 내가 학대받았을 때 억울한 거, 이런 것이 소화 안 된 채로 쌓여 있을 때 그것이 병을 일으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쌓여 있으면은 네. 울고 싶을 때 모르죠. 울음도 안 예, 나오고 예. 웃고 싶을 때 웃음도 안 나오고 그렇죠. 그런 상태가 되는군요. 네. 그리고 조금만 누가 나에게 좀 안 좋은 소리를 해도 갑자기 몇 배로 화를 낸다든지 네. 그런 소화되지 않은 감정들이 이제 정신과적으로 많은 그 화병, 우울증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이런 소화 안 된 감정들은 주로 순수한 감정이 아니고 네. 미움과 분노가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엉켜 있을 때 옳지. 풀리지를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좋은 점을 가르쳐 주고 그리운 감정 그리고 슬픔도 이 슬픔이 나쁜 감정이 아니고 울고 싶을 때는 울 수 있게 그렇게 풀어주는 거.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맺힌 감정들을 그렇죠. 다 풀어주시는 그렇죠. 거예요. 엉켜진 감정, 그 다음에 네. 엉켜진 생각. 네. 저 사람이 이걸 안 해주면은 나를 미워하는구나. 네. 이런 식의 그 잘못된 생각이 엉켜져 있을 때는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아주 참혹한 일들을 많이 보는데 그냥 순수하게 울고 네. 그리워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시 새로운 힘을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데 네. 그 원한이 맺혀서 네. 그 원수 때문에 이렇게 평생을 그 분노 속에서 지난다면은 그건 너무 비생산적이고 그런 그 병적인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뭐 평생 잊을 수 없는 슬픔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정신의학에서도 상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사고. 네. 그래서 다리를 잃었다든지 절반을 못 쓰게 됐다든지 이러면 그런 40%의 불구가 되는 거예요. 평생 불구죠. 그렇죠. 네. 정신과 심리적으로도 이제 그런 상처를 받으면 그게 어느 정도 불구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그게 이제 빨리 치료를 잘하면 감염이 돼서 다리를 절단하는 것을 방어하듯이 그것을 빨리 자연스럽게 풀어줌으로써 그 사람이 남아있는 그런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자기의 의미를 느끼고 자기 생을 조금 더 건설적으로 함으로써 다른 주위 사람들도 좋아지는 네. 이런 아주 참 거대한 이 사회의 평화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저도 너무 하려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환자 치료하다가 스트레스 받으시면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동료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도와달라. 이쪽 의사분은 이것을 더 잘하니까 의사분한테 의뢰를 하든지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은 남에게 이제 남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큰 사고가 났든지 무슨 중풍을 앓았든지 그래서 몸이 마비가 되거나 언어를 못하게 됐거나 이런 큰 그 외상이 왔을 때 네. 소위 그 외상 후에 오는 그 심리적 장애증, 네. 소위 포스트 트라우마틱 앵자이티 디스오더 네, 뭐 네.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것이 어떤 그 집단적인 비극을 받다든지 네. 무슨 그 큰 비행기 사고가 났다든지 얼마 전 우리나라 세월호 같은 데서 사고가 나서 애매한 학생들이 300명씩 희생당하고 네. 이러는 것 자체도 큰 그 충격이 될 수가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나? 네.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건 이제 개인적인 차원과 네. 그와 비슷한 게 4.29 폭동도 있었죠. LA에서. 그렇죠. 그때 억울하게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뭐 2,100 상점이 부서지고 네. 2,000여 명의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런 폭동, 그런 생명의 위협 이것 때문에 자꾸만 놀라게 되고 어떤 분은 그거 10년, 20년 지나다가 결국 미국 사회를 떠나게 되는 네. 그런 결과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소화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런 것을 당한 분들이 같이 이제 서로 협력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도 그런 현상을 이제 인정해주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거,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이런 안 좋은 참사에서 더 이제 나은 목적을 가지고 사회를 좋게 하는 거기에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동지끼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만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사회, 네. 안정된 가정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네. 그런데 요즘 보시다시피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큰 장애가 있었고 또 전쟁도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고 네. 또 이 소위 교내 총기 난사 이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 이 사회 문제, 정치 문제들을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살아나가야 됩니까? 지금 언론이나 이런 발달 때문에 세상에서 안 좋은 모습들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이 이것만 안 좋은 것만 보면은 우울증에 생기고 무기력증에 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일 힘든 상황에서라도 그래도 무언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다. 네.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일만 생각에 빠지면은 그게 바로 우울증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 일은 제가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 네. 그거를 늘 이제 강조하죠. 제가 요전에 책에서 한번 본 글이 있는데, 하늘과 땅은 오래되었지만 매일 새로운 것을 만든다. 네. 그래서 참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의미 있는 말이네요. 네. 들지만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그리고 우선 나부터 건강해야지. 무언가 하지. 그것만 생각하다가 같이 우울증에 빠진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좋은 사람도 세상 살기가 힘든 세상이구나. 네. 그래서 자기를 우선 돌보는, 조금 이기주의적이지만은, 그래서 내가 남을 돌볼 수 있도록 그런 이기주의적인 어떤 점에서는 정말 자기를 먼저 돌보는 게 결국은 또 남도 돌보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항상 자기의 생각과 그렇죠. 또 감정을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또 완화시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겠군요. 그럼요. 그럼으로써 자기에게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그 행동을, 그 건강한 그 존재가 좋은 행동을 남과 나누면서 하는 게 이제 건강한 정신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 박사님 그 블로그를 보니까 몇 년 전에 쓰신 건데
스트레스 매니지먼트의 12가지라는 그 글이 있었어요. 네, 네. 제가 그것을 잠깐 읽겠습니다. 네. 스트레스 매니지먼트의 12가지. 첫째, 밥은 먹고 울어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 무슨 얘기예요? 그 옛날 그 어른들이 하던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슬퍼도 자기 먹을 것은 먹고 잘 건 자고 그래야 그 슬픔을 이겨 자기 나간다. 몸을 돌보라. 네. 둘째, 과거를 잊어버려라. 너무 옛날 생각에만 잡혀 있으면은 항상 자기가 초라해지고 그러면은 의욕이 상실되고 네. 그래서 지금 현실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숨 쉬는 거,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현실에 거. 충실해라. 예, 현실에 집중하라는. 셋째, 내려다보고 산다. 더 억울한 사람을 생각하라. 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못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넷째, 가진 것부터 시작하라. 그것도 옳은 말씀이네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네. 다섯째,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같이 이런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여섯째, 생각과 감정을 한 곳에 머물게 하지 말고 흐르게 하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4.29 폭동 때 제가 이게 쓴 글인데 네. 너무 억울하다. 내가 억울한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거기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오해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감정만이 아니고 네, 생각도 네 생각, 예. 네 의식도 거기에 맞게끔 조절해라. 전체적으로. 그렇죠. 네. 일곱째, 친구를 찾아 속에 있는 것을 말하라.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안 됩니다. 자기의 그래요? 자기의 자존심, 음. 특히 한국 그 남자분들은 그 말하는 자체를 약하다는 정세로 여덟째, 생각하니까 직장을 찾아라. 뭔가 할 일을 계속 찾아. 일을 해라 이거죠. 예. 아홉째, 운전 조심하고 아이들 돌보라.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남에게 대한 배려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물며 자기 가족임에도. 그럼요. 그래서 애들이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열째, 사람은 일을 하고 다른 일은 하늘에 맡긴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다가는 그것도 이루지 못하니까. 남에게 맡기는 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껏 하고는 그걸로 만족하라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네. 11번째, 육체의 힘을 길러라. 바른 말이네요. 그렇죠. 신체가 약해지면 모든 게 약해지고. 12번째, 나와 같은 처지에 사람을 돕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의 작은 힘을 간절한 마음으로 보탠다.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여러 가지로 수고 초대해 많으셨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학 정보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